안녕하세요. 로펌의 정진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로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좀 특별한 방법을 활용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작성해 봅시다. 네, 법률문서 자동 작성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먼저 발신인에 관한 사항과 수신인에 관한 사항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발신인에 관한 사항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소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주소는 내용증명에 있는 주소와 봉투에 써야 되는 주소를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시고 봉투에 써져 있는 주소 기준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도 써주시면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전화를 할 수 있겠죠. 네, 수신인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줍니다. 수신인이 받을 주소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용증명 기본적인 형식은 벌써 완성이 되어 있어요.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제목,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의례적인 문구인 건데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안 쓰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법정까지 가지 말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 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해줘 아니면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은 나 고소할 거야, 소송할 거야 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라고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실제 법원까지 가서 분쟁을 다투어야 될 때 어떤 증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담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쓸 것도 대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보증금 납부 사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상가나 주거를 이렇게 내어줄 테니 그와 동시에 너는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줘 라는 소위 말하는 요건 사실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 사실 혹은 중요한 내용들에 맞춰서 내용 증명을 계속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사실들이에요. 임대차 계약 날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2018년 2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 임대한 목적물은 주소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임대한 기간은 주로 2년이죠. 임대한 기간도 작성을 해주십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계약을 했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1억으로 할게요. 그리고 월세도 있었습니다. 월 100만원으로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완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청구 사유를 작성을 해주실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돼요. 종료해야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종료하지 않더라도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을 집주인이 줄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풍길 때는 종료하지 않았어도 미리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가 이미 종료가 됐고 가장 기본적인 사례인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된 경우를 상정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 보증금을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청구하는 어떤 반환, 종료에 관한 사유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용 증명에 중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달라고 할지 기한을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의외로 많으신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내로 잡아서 달라고 해볼게요. 3월 10일까지 달라고 하고요.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하면 내용 증명을 받아본 임대인은 여기서 바로 계좌를 확인을 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겠죠. 예금주는 김임차였고 은행명은 부자은행, 계좌번호도 작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은 나머지 사실 이제 어려운 법적 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제까지 돈을 줘, 그렇지 않으면은 나 여기서 뭐 민사집행법이랑 뭐 민사소송을 내가 진행하게 되면 너는 이자 연 12% 소축법에 따른 지급 이런 내용들의 어떤 페널티들이 있으니 빨리 줘서 우리 원만하게 해결하자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런 거예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이사하는 등으로 미리 인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받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내가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바뀐 집주인, 즉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내가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반환해라 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집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두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 특별손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작성이에요. 특별한 손해라는 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보증금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납부를 한 것이고 나에게도 그 빌린 돈을 갚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뭐 지연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임대인에게 만약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만약에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 이자,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본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지급한 것이며 3월 10일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늦게 변제할 경우 지연 이자를 뭐 연 20%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기한 내에 발신 귀하도 수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특별한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내용 증명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내용 증명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인쇄하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